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인은 여기 위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가 식도, 하부 식도 조인근이라고 하죠. 이 하부 식도 조인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들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게 쪼여서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자꾸 풀려가지고 올라와서 여기가 명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치 쪽에서 속쓰림이 발생한다, 계속 쓰리다, 얘가 풀려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게 넘쳐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와서 생기는 질병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 같은 위산 억제제를 많이 쓰죠. 이 위산 자체가 좀 줄어들면은 여기가 덜 쓰리지 않겠나 하고 이런 식의 임시 방편의 치료를 하죠. 근데 사실 위산은 너무 필요합니다. 위산은 많이 있어야 돼요. 위산이 있어야지 소화가 되고 위장이 건강해집니다. 위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위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세포 이름 짜잘한 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로 위산이 분비가 되어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산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점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 위산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들이 분비가 됩니다. 점액들. 미끌미끌한 것 있죠. 우리가 민물장어 만져보셨어요? 하면은 엄청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과식했을 때, 물리적으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위산들을 다 깎아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은 속이 아픕니다. 아주 매운 음식, 알코올 이런 것들을 먹어도 자극을 엄청 많이 시키고 점액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이 점액들이 깎여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이 위산도 그렇게 되면은 원래 위산으로부터도 점액이 세포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점액이 없어지니까 위산이 세포를 바로 타격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위 입장에서는 놀라는 겁니다. 이 세포들은 소중한데 얘들 손상받으면 큰일 나는데, 일단 이 위장에 있는 것들 계속 우리 세포를 자극시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배출을 해보자, 배출하자, 이런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부 식도 조인근이 계속 풀려요. 직접적으로 구토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계속 얘가 풀리는 것까지는 올라간단 말이죠. 위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안 좋은데, 아픈데. 근데 토할 정도는 아니야. 그 반응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반응이 이어지니까 이쪽에 염증도 생기고 궤양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죠. 일단 기본적인 기전이 뭡니까?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얘가 역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위가 위산으로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반응 때문에 역류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점액들이 사라지니까, 지켜주는 점액들이 사라지니까 그 반응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당연히 이 점액을 많이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음식물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겠죠. 커피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속이 쓰릴 정도로, 위가 아플 정도로 마시는 거는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럴 때 한 번 있을 때 위산 억제제 쓰는 거 좋아요. 쓰는 동안 그러면은 점액이 다시 더 많이 생겨날 거고, 그 과정에서는 물론 근데 위산 억제제 쓰면 점액 분비도 떨어져요. 많이 생성되지 않아요, 평소보다. 그래도 점액 분비가 더 많이 되니까 위세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손상받은 세포들이 복구가 돼요. 한두 번 배가 아플 때 위산 억제제 먹었더니 괜찮았어 해서 계속 먹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내 세포들은 쭉 계속 이렇게 타격을 받고 하는데, 그 잠시 동안 이 보호막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보호막을 만든 동안에 회복이 원래 됐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위산뿐만 아니라 점액 분비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아예 같이 떨어지게 돼 버리면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도 못 시키고 세포도 못 지켜요. 만성 위장병이 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라던가 장상피 화생이라던가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좀 해결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증상이 있으시면은 관리를 특히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극적인 음식들 피해라.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과식하지 마시고, 맵고 알코올 이런 음식들도 다 피해 주시고, 수면하는 동안에도 위장의 회복이 잘 됩니다. 위장도 그때 물론 위산 분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각성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활성도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도 쉬고 있는 겁니다.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너무 쉽게 보시는데 온몸 구석구석에 내 몸이 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다면 위장이 혈액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왜냐면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세포들을 복구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전반적인 혈액을 더 그쪽으로 많이 공급하게 되겠죠. 당연히 더 안 좋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정도로 운동하셔야 돼요. 아주 천천히 걷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자고로 힘들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운동입니다. 운동이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물론 부상의 위험은 제쳐두고요. 하도 부상의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의료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운동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운동하라고 했다가 부상이 보면은 내 책임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설렁설렁이라도 운동을 하세요 라고 티칭하는데 저는 좀 열심히 운동을 하시라고 티칭을 합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 식도 조직근이 풀려서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약해진 건 결과요. 자꾸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생기는 질병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부 식도 조직근이 풀려버린 상황이지 요게 약해져서 생긴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부위를 쪼거나 하는 수술을 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방금 선생님이 지키라고 한 거 다 지켰는데 그래도 너무 호전이 더딘데요? 하면 그때 치료받는 겁니다. 원래 한의원이 왜 있습니까? 그때 치료하려고 있는 것들인데 그때 안 오면 언제 오시게요? 이때는 오셔야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디빌딩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벌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물리적인 음식량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 세포들이 많이 상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신이 소화해낼 수 있는 양만큼만 드세요. 더 많이 드시지 말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